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전에 했던 박공집으로 건물을 지어서 3칸집을 지었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3칸이 아니고 앞뒤 합쳐서 6칸이죠. 6칸 집인데 한 칸, 기둥 하나, 4개가 한 칸이라고 쓰니까 2칸, 3칸, 4, 5, 6칸 집입니다. 그래서 3칸으로 넓게 잡아서 3칸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집이 협소하죠. 6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작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지 3m 60 정도로 12자 정도 집으로 만든다면 상당히 큰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팔짝 추녀집을 이제 만들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다포 구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런 모양, 박공이 아닌 이런 추녀를 달아서 모양을 부연까지 달아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인데 일반 생활집이기 때문에 생활집을 제가 이제 40평형 모델링을 한번 해서 만들어 보았는데 기역자 집은 다음에 이제 이 지붕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파트로 다시 만들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정방형 이렇게 이런 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을 빼고 이쪽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없는 거죠. 좀 더 길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계획을 잡은 대로 따라서 조금 이렇게 누각을 조금 더 키워서 그렇게 멋있는 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자 이제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도면이 물론 있어야 되는데 이 목수들도 도면을 그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합판에다가 놓고 이렇게 연필로 그려서 대충 기둥감만 그려가지고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 나갑니다. 애웠기 때문에 그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모델링 하면서 거의 애워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야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사각형 그리드 지우시고 사각형을 방 한 칸을 만들 때 12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애우기 좋게 360cm 또 360cm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니트를 아예 여기를 센티미터라고 거쳐서 여기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미터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에다 표시하게 되면 나타납니다. 자, 보실까요? 나와 있죠? 360cm. 이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스플라인으로 바꾸고요. 자, 세그먼트를 해가지고 이거를 디바이드를 시키겠습니다. 디바이드를 기본적으로 세팅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하는 거예요. 여러 개로 할 때는 다시 인지절이 들어가게 되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탑에서 보고 전체로 좀 키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스냅을 걸겠습니다. 스냅을 걸고 제가 단축키를 자꾸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단축키를 익혔으리라고 초급 강좌를 통해서 익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급 강좌는 초급 강좌를 접하지 않고는 중급 강좌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기초가 없이 고급 강좌나 중급 강좌를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초를 반드시 따라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Shift 잡고 제가 이제 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2개, 3개 3개로 하겠습니다. 3개 요런 정도의 집을 하긴 하는데 자, 이렇게 절반 이렇게 12자면 3m 60, 6m 정도 됩니다. 6m 정도면 상당히 넓은 집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집을 크게 한번 지어봅시다. 적은 집만 짓게 되면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요정도 전에는 요정도 집을 지었는데 살이 이렇게 붙은 거죠. 이쪽에 누마루가 너무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줄여도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거를 1.8m 누마루를 쓰면은 사람들이 왔을 때 손님 접대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누마르를 쓰는데 아마 그렇게 큰 누마르를 어지간해서는 잘 만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비라고 생각을 하죠. 이쪽 방과 누마르를 터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면 좋아도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막 자꾸 이렇게 넓게 만들게 되면 공간이 낭비가 오기 때문에 좀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도 예쁘고 집이 그런대로 쓸만한 집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하나를 더 그어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그룹화 시키겠습니다. 왜 그룹화 시키느냐? 도면이라고 해야 되니까. 도면. 자, 도면화 시켰습니다. 한글을 영문으로 다시 바꾸시고 이 도면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점이 뭐냐? 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의 매핑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매핑 소스들을 미리 집어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기와도 준비를 해놓고 기와걸, 담장 예상한 거죠. 그리고 돌들, 박석 이런 위치, 그 다음에 마루장, 그리고 장판, 또 배경 하늘 이런 것들을 미리 해서 전에 얘기했지만 ACDC를 쓰시면 좋습니다. ACDC가 참 편한데요. 이렇게 전체를 선택, 컨트롤 A 잡으면 되는데 컨트롤 A 잡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자 리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F2 리네임에서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폴더에 맞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불려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먼저 선행해야 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그거를 전에 했던 걸 보여드렸다가 개인한 시간을 낭비한다 싶어서 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면 보면 설명하기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를 보라고 그럽니다. 이게를 이제 밑에 이 보받침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해야지 도대체 뭘 그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면 힘드니까. 자, 스냅을 거시고 S 스냅 거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집이 조금 커졌습니다. 집이 커졌기 때문에 집이 커지면 그만큼 기둥이 좀 굵어져야 되는데 28cm 보통 일반 사찰 같은 경우에는 두자 60cm 기둥을 쓰기 때문에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집에서는 큰 기둥을 쓰면 사실 많이 시야를 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또 비싸기도 하고요. 마이너스 14 중앙으로 잡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4. 자, 중앙으로 왔습니다. 중앙으로 왔고 지금 이런 기둥이 모서리가 날카로워 가지고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1 정도 약간 좀 각을 다듬습니다. 각을 다듬었죠. 자, 이런 상태가 됐고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저는 단축키 1번으로 정했습니다만 익스트루드로 해가지고서 자 3m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이 매핑을 해야 되니까 자 매핑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매핑 재질이 너무 많이 이 슬롯에 차기 때문에 슬롯에 많이 차버리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재에는 또 장식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하나씩 등록을 해주면 좋습니다. 미리 등록을 해놨어야 되는데 일단 등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제작에서 한옥에서 하는 요령이 그렇습니다. 추녀집을 지금 이제 미리 보기 해가지고서 순서적으로 추녀집 1번 나무 목재 1번을 넣어 보겠습니다. 넣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범프 맵을 주십시오. 그러면 기둥이 울퉁불퉁 무늬목에 따라서 그렇게 나중에 렌더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좋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렇게 눌러줘서 하게 만들고, 또 두 번째, 자, 이렇게 또 맵 복사 이렇게 카피해주면 범프 음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모양으로 울퉁불퉁해지니까 나중에 입체적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니까 뭐 반질반질한 나무가 좋다 그럴 수 있지만, 나무가 마르게 되면 아무리 반질반질한 나무를 쓰고 싶지만 나중에는 나무가 반질거리지 않습니다. 조금 말라서 그 나이테 중에서 그 연한 부분과 겨울에 자란 단단한 부분과 여름에 자란 연한 부분이 다 이렇게 그 하나의 마르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 고울지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쓰다가 다시 대패질할 수도 있지만, 쓰다가 다시 대패질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대로 쓰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멋이라고 그럽니다. 자. 자, 이렇게 귀찮기는 해도 이게 다 정성이고, 이렇게 해놓으면 다 나중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름까지 넣어주면 좋은데, 이름까지 넣으려면은 뭐 또 복잡해지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요. 앞에 제목만 달아놓으면 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반드시 먼저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전에 그 강좌 때 박공 강좌를 하면서 제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은 세부적으로 가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느 정도 그 숙달이 됐을 거라고 여러분들을 감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믿고 강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집중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제가 어느 정도냐면 커피를 타놔도 누가 커피를 타놓은 줄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커피를 자판에 엎어서 나중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을 일부러 제가 못 시키게 하지요. 그러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야 될 그런 산이고 또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시켜야겠죠. 11 여기서 추가시키는 겁니다. 11번으로 바꿨죠. 그랬더니 벌써 이제 슬롯을 다 차지해버리는 숫자가 이제 다 넘쳐나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에 다 하나씩 배치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매핑이 부족해가지고서 뭐 다시 또 지우고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슬롯을 이용해서 많은 것은 이렇게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 네임을 적어주는 게 좋은데, 이게 이름을 우물마루라고 하겠습니다. 우물마루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좋습니다. 여기에 요거는 또 플로링
플로링이라고 나무 엮어서 만든 그런 바닥재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나머지는 이름을 적지 않더라도 남바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기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남바가 붙어 있으니까 돼 있고, 자, 그 나머지는 제가 또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열심히 나무 목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추가시켰고, 여기는 기와장을 이제 이렇게 해서 추가시켰고, 색깔을 이렇게 조정해서 추가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돌들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냥 장판색인데, 장판을 추가를 했고요. 추가할 건 없죠. 그대로 했으니까 장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늘인데, 하늘 맵 소스가 좀 큽니다. 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상당히 커버리는데, 배경 소스로 만들려고 한 건데, 이거를 한 1024768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얼추 어느 정도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색을 제가 집어넣어서 이 밝기를 조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경첩이나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했고, 여기는 박공장식을 위해서 했고, 이거는 해반 색깔을 이용해서 하기로 했고, 이거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서, 이렇게, 운치 있게 벽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원래는 하나의 면을 스무싱 그룹에서 이제 반드시 폴리로 만들어서 쓰겠습니다. 폴리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면씩 정해서 사실은 그 멀티서브 오브젝트 쓰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면마다 따로 매핑을 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막바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제대로 이제 나무색이 보이지 않고 이상하게 푹 퍼졌는데요. 이거는 중급 강좌를 받으신 분들은 다 아는 그런 내용이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기둥이 좀 운치 옆으로는 좀 이 정도 두도록 하고, 그냥 그대로 두고요. 옆은 높이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높이를 이렇게 무늬 이 정도 조정해 두고, 이걸 칼립스 올 시킵니다. 그러면 기둥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이 기둥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무늬목이 돼 있는데, 이 범프를 주고 안 주고 차이가, 테스트 해봐도 역시 그림자가 좀 진 듯한 그런 게 있죠. 이거를 기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안녕키를 바꿔서 주고요. 자, 이제 기둥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둥이 만들어졌고, 요 기둥이 점점점 색깔이 이제 운치가 있어져 가는데요. 이거를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그 맥스나 이런 것은 대칭입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다 기둥끼리 복사해 놓고 쓰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걸 배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매핑 소스를 잘 안 보이고 좀 뿌옇다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매핑 재질이 상당히 크기가 적기 때문에 그럽니다. 크기 적게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매핑 소스가 잘 보이도록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딴딴딴 누르시고 최대 크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정해놓으면 이게 매핑 소스가 상당히 잘 보이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그 집을 짓는 분에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기둥을 옮길까요, 할까요, 이렇게 수정할 때 이렇게 쓰는 방식입니다. 이게 뷰포트 렌더링 이런 방식을 저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주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둥이라고 하는 것은
주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자, 가까이 볼까요? 제가 이제 크게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게 주두입니다. 이 밑에 이 창방, 이거와 이것과 이 보에 사이에 끼워서 서로 연결하고 있는 이런 그 보가 균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그거. 요거는 이제 보아지라고 해서 보받침입니다. 보가 이제 넓으니까 이게 갈라지지 말라고 넓은 면적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플랜을 쓰겠습니다. 플랜을 이렇게 쓰고, 너무 이게 많죠? 쓸데없이 많으니까 이걸 오른쪽 마우스로 넣으면 없어집니다. 자, 플랜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자, 주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걸, 아이솔레이트, Alt Q로 들어간 다음에, 이거를 폴리로 변환시키고, 폴리곤 선택한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해서, 15cm로 익스트루드를 하겠습니다. 15cm 익스트루드를 한 다음에, 슬랐죠? 슬라이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3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3cm, 마이너스 3cm, 그래도 마찬가지로 3cm. 자, 이렇게 밑에는 비었는데 뭐 막아도 상관없고 비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뭐 막아버리는 게 캡 씌워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빠져나와서 아이솔레이트도 다시 눌러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거를 옆에 여기에 선택을 해서 센터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뭐 잘 됐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맵 소스를 주겠습니다. 이거를 옮긴다고 그랬죠? 맵 소스를 이렇게 옮겨주면, 자, 박스 매핑을 하겠습니다. UVW 맵. 이렇게 좀 어두컴컴한 그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뭘로 하느냐, 주두라고 하고 롤 하는 키 바꿔주고, 이렇게 주두가 됐습니다.